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영상은요. 한글맞춤법 제35항, 37항, 38항 이 3개 항목을 볼게요. 자, 3개 항목은요. 모두 다 줄임말, 준말에 대한 규정이라서 금방 끝날 겁니다. 자, 제35항 숫자 한번 확인하시고요. 35입니다. 모음, 오와 우로 끝난 어간에 아나어, 앗엇, 과거 시제죠? 앗엇이 어울려 만나서 와나워, 왓과 왓 이렇게 될 때는, 이렇게 줄어들 때는 얘네들이 만나서 이렇게 줄어들 때는 줄어든 대로 적는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좀 조심할게요. 이 둘이 만나서 이렇게 줄어들 때는 줄어든 대로 적는다라고 해서 줄임말만 맞나? 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줄어든 형태, 줄어들지 않는 본말 형태, 본말과 준말 모두 다 올바른 형태입니다. 한글맞춤법에서 만약에 어떤 건 맞고 어떤 게 맞지 않으면 보통 기역과 니은으로 처리해서 기역은 취하고 니은은 버린다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중요한 게 뭐냐면 35, 37, 38 모두 다 본말과 준말이 둘 다 표준어로 인정하는 거다라는 걸 알고는 있어야 돼요. 물론 좀 더 자주 쓰는 게 있죠. 본말과 줄임말보다 오히려 좀 줄임말을 더 많이 쓰는 게 있고 본말을 더 많이 쓰는 게 있지만 그래도 둘 다 인정한다는 거죠. 자, 35항 다시 한번 체크 포인트를 볼까요? 우선 모음 오와 우로 끝난 어간이라고 했어요. 어간 뭐죠? 동사 형용사의 그 용언에서 이제 용언이 활용을 할 때 변하지 않는 앞부분이죠? 용언의 활용이 뭡니까? 용언의 활용 모르면 안 되죠? 용언의 활용. 자, 먹다가 있으면 먹다, 먹고, 먹지만 이렇게 뒤가 막 변하죠. 변하는 뒷부분을 꼬리 미리 써서 어미, 앞부분을 어간이라고 해요. 보통 규칙 활용 같은 경우는 어간이 변하지 않고요. 만약에 무섭다 라는 말이 있으면, 이 용언이 있으면 무섭다, 무섭고, 무섭지만 이렇게 하면 무섭이라는 어간은 살아있지만 무서워서 할 때는 이때는 비읍불규칙이라고 해서 때로는 이렇게 용언의 어간에 활용을 할 때 용언의 어간도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걸 불규칙 활용이라고 하는데요. 자, 어쨌든 지금 이 어간에 대해서 좀 더 한번 설명한 겁니다. 용언의 어간은 동사 형용사의 이 앞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우선 체크 포인트가 여기 있는 예시들도 다 용언, 동사 형용사로 시작하는 아이들이다 라는 걸 아셔야 되고요. 이제 어떨 때 아냐, 어떨 때 어냐. 지난번 중세국어 문법에서 우리 모음조화 배웠죠? 모음조화 배웠었죠? 그래서 주로 모음조화에 따라 갈라질 텐데요. 먹다라는 말이 있으면 여기에 어나 아 둘 중에 뭐가 붙겠어요? 먹어 이렇게 되겠죠. 명령형을 할 때 먹어가 붙고 적을 막다라고 할 때 이때는 어와 아 중에 자연스럽게 만나려면 마가가 됐죠. 자, 앞에 용언의 어간이 음성 모음일 때는 얘도 어가 붙고 아라는 양성 모음일 때는 아가 붙죠. 자, 요런 차이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 어간이라는 거 체크하고 이제 얘네들이 만났을 때 줄어들면 줄어든 것도 인정한다라는 거야. 자, 예시는 굉장히 쉬워 보이죠? 앞에 조항에 비해 좀 조심할 게 이 3개 항목, 줄임말에 대한 항목은 아주 심플하고 단순해 보입니다. 하지만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 있냐면요. 눈으로 쓱 보면 시험에서 틀립니다. 꼭 진짜 손으로 이 노트에 다 한 번씩 적어봐야 돼요. 눈으로 보는 것과 한번 내 손으로 그래도 쉬워 보여도 손으로 써보는 거. 특히 얘를 눈으로 본 다음에 얘를 가린 상태에서 줄임말을 적어보면 어떤 거는 잘 안 써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가려본 상태에서 한번 줄임말을 손으로 써봐야 돼요. 알겠죠? 자, 몇 가지 볼게요. 요 현관펜 한 것이 우리 학교 프린트와 겹치는 아이들이에요. 자, 과 보아, 봐. 저기 좀 보아. 이것도 맞고요. 저기 좀 봐. 이 말도 맞아요. 보았다. 그녀를 보았다. 그녀를 봤다. 꼬았다. 새끼줄을 꼬았다. 새끼줄을 꽈다. 자, 둘 다 맞는 거야. 쏘아, 두어, 쑤어, 주어, 줘. 나 좀 주어. 이제 보통 나 좀 줘. 이런 경우는 이제 준말을 훨씬 더 자주 쓰지만 주어도 맞는 말이긴 합니다. 주었다, 줬다, 쑤었다, 썼다. 여기 두었다, 여기 뒀다. 화를 쏘았다, 화를 쐈다. 괜찮지요? 자, 그 다음에 부침투는요, 여기도 예외적인 조항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따로 암기하고 우선 노아가 이것을 이 펜을 책상 위에 놓아 했을 때 이걸 줄어들면 놔가 되죠. 히읗이 탈락하죠. 원래 어간에 있었던 히읗이 탈락해서 놔로 줄어들죠. 자, 이게 왜 붙임 원에 따로 한 문장이 따로 빠져 있냐면 이건 좀 스페셜한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암기해야 돼요. 자, 알겠죠? 노아가 놔로 줄어들 때는 이제 물론 둘 다 맞는 거야. 노아도 맞고 나도 맞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여기 볼까요?
다시 한번 여기 볼게요. 자, 부침 원에 대해서 이 사과를 책상 위에 놔. 나 이거 놔라. 자, 나는 그 책을 책상 위에 놓았다. 과거 시제 나는 놨다. 이렇게 히읗이 탈락하면서 이런 식으로 줄어드는 이 경우는 예외적인 현상이니 따로 기억하자라는 거야. 화면을 정지한 상태에서 달달달 암기하세요. 근데 선생님 이게 왜 예외적인 상황이죠? 이렇게 줄어들지 않나요? 자, 한번 비교해 볼게. 우리가 노아랑 비슷하게 생긴 다른 용언을 좋다라는 다른 용언을 비교해 보면 좋다라는 말에 아가 붙었어. 얘도 노아랑 되게 비슷하지? 좋아가, 나 이거 참 좋아. 이것을 줄어들 때 이런 식으로 좌라고 줄어들지 않죠. 보통은 이렇게 줄어들지 않는다니까요. 얘네와 비교해보면, 노아가 놔로 줄어든다? 이거는 좀 특이한 현상이니까 따로 알아두고 붙임으로 따로 뺀 겁니다. 알겠죠? 암기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붙임 2 들어갈까요? 붙임 2, 왜? 자, 현대국어에서 이 왜는 단모음이에요. 알겠죠? 단모음. 얘들아, 왜와 위는 우리가 발음하면 이중모음처럼 발음이 되죠. 하지만 왜, 위, 지금 현대국어에서는 얘 단모음입니다. 알아두세요. 단모음. 이중모음이 아니라 단모음. 자, 읽어볼게요. 붙임 2. 왜 뒤에 어나 어시 어울려 만나서 왜나 왜수로 될 때는 줄임말 인정한다. 본말도 인정, 줄임말도 인정. 자, 여기에서 좀 주의사항은 뭐냐면요. 얘도 이제 가려놓고 이제 써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몇 가지 예시가 우리에게 좀 낯선, 좀 흔하지 않은, 좀 이런 말이 있었어? 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냥 이거 외워야 돼요. 예를 들면 그죠? 이런 것도 좀 낯설다고 느낄 수가 있거든요. 자, 한번 읽어볼게. 괴어를 줄면 괴가 되죠. 당연히 당연히 얘들아, 어가 만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괴어가 되어가 돼. 이거 돼지할 때 돼. 언제가 되고, 언제가 된지, 이건 시험에 꼭 많이 나오죠. 언제가 되고, 돼지할 때 되고, 언제가 이 된지 다시 한번 이따 볼게요, 우선. 일단 첫 번째는, 어떨 때 이 돼지할 때 되냐면, 이게 똑같은 말이잖아. 되어로 풀었을 때, 어떤 맥락에 얘가 있어. 이게 맞는지 헷갈릴 때는 걔를 풀어봤을 때, 되어로 풀었을 때 말이 되잖아? 그럼 돼지할 때 돼야. 일단 1차 설명 이따 하고 좀 더 다른 방법도 이따 이야기해 드릴게요. 선생님을 뵈요. 쇠요. 햇볕을 쇠요. 바람을 쇠. 자, 되었다, 됐다. 의사가 되었다, 됐다. 쇠었다, 쇠다. 그 다음에 햇볕을 쐈다. 자, 요것도 뭐라고 잔소리 선생님 또 한 번만 더 할게요. 눈으로 봤을 때, 이거 너무 쉽다. 아니요. 가린 상태에서 노트로 적어 보셔야 돼요. 줄임말. 자, 오케이. 자, 그럼 요거 이제 자세히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세히 들어가 보자. 자, 오늘은 좀 펜을 고르는데 좀 어수선하네. 한번 볼게요. 자, 반복이긴 하지만 일단 줄어든 형태, 줄어들지 않은 본말과 그리고 준말 모두 다 인정한다 라고 했고, 예를 들면 밖을 보아라, 이것도 맞고, 밖을 봐라 이렇게 줄임말도 맞아요. 다만 오다 있죠. 오다라는 건 계열의 어미가 이제 결합을 할 때 너 빨리 오와라, 오왔다 이렇게 본말 형태로 잘 안 적어요. 이것도 좀 특이한 케이스죠. 다른 애들은 이렇게 본말도 있고 줄임말도 있고 둘 다 맞는데, 이 오다라는 말은 아라는 말이 붙었을 때 명령형이죠. 명령형 어미가 주로 되죠. 오와라, 오왔다처럼 줄어들지 않은 형태로 쓰는 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지 이런 경우는요. 너 빨리 와라. 나 왔다? 이렇게 줄어든 형태만 인정한다? 그냥 암기하시면 돼요. 자, 붙임원 아까 봤던 거 있죠? 놓아라가 놓아라, 놓았다, 놨다. 이거 우리 학교 프린트에서 중요하게 나옵니다. 시험 포인트예요. 시험 나와요. 외우세요. 자,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까지 설명을 했었고요. 자, 이 돼지할 때 돼와 이 그냥 돼를 다시 한번 자세히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자, 되다. 그녀는 의사가 되다 라고 했을 때 용언의 어간과 어미죠? 되다, 되고, 되지만 이 용언이 활용할 때 이 뒷부분이 어미, 용언의 어간. 자, 되가 용언의 어간 맞고요. 그러면 의사가 되어라고 하면 어간과 어미죠. 그러면 이 어는 어미죠. 어간, 어미. 그러니까 이 돼지할 때 되는요.
어간과 어미가 만난 거죠. 어간과 어미가 만난 그런 형태야. 자,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어떨 때 이제 이거고 어떨 때 이건지 구분을 할 때 이제 정답을 이제 선생님이 말하면서 할 텐데 아까는 어떻게 말했어? 이 돼지할 때 되는 이 되어로 풀었을 때 말이 되면 돼지할 때 돼야 예를 들면 그런데 참 그거 참 안 되었다 말 되죠. 그러면 얘가 정답이겠죠. 그죠? 안 되엄 말 안 되죠. 그러니까 얘는 이거죠. 그래서 선생님은 그냥 이 되와 되를 구분할 때 되어로 풀었을 때 말이 되면 이걸 찾고 되어를 풀었을 때 말이 어색하면 이걸 찾아라고 하는데 좀 더 확실한 방법 좀 더 이렇게 말을 해도 너희가 헷갈리는 사람이 있을까봐 두 번째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자,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이 되는요, 심플한 되는 하다로 치환을 하면 되고요. 하다와 유사한 거고 돼지할 때 되는 해로 치환을 해보면 됩니다. 알겠어요? 이 되는 돼 자리에 하다를 넣었을 때 말이 되면 이 되고요. 해라는 말 집어넣었어. 그 자리에. 그럴 때 말이 되면 돼지할 때 돼요. 되하, 되해. 외울 수 있겠어요? 되하, 되해. 선생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자, 여기에다가 안하 말 안 되죠. 그러면 나 안 해 말 되죠. 하와 해 중에 뭐가 말 돼요? 나 안 해 말 되죠. 그럼 얘가 정답이에요. 자, 또 한번 해보자. 되하, 되해. 안 됐다. 자, 안 했다 말 안 되죠. 나 숙제 안 했다 말 되죠. 자, 그러니까 얘 이거예요. 그 다음에 자, 요것도 한번 해볼게요. 안함 안햄 말 안 되죠. 나 그거 숙제 안함. 자, 이거 말 되죠? 이땐 얘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 되와 되를 구분하는 건 이번 시험에서 무조건 하나가 나올 텐데 되어로 풀었을 때 말이 되냐 안 되냐 그냥 선생님처럼 심플하게 가도 되고 그걸로도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하를 넣었을 때 말 되면 요거, 해를 넣었을 때 말이 되면 요거. 괜찮나요? 오케이, 넘어가자. 자, 그다음에 이건 추가적인 상황인데요. 빠르게 볼게요. 자, 꾀다, 외다, 죄다, 쬐다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예시다라고 한글 맞춤법 해설 규정에 나와 있는 예시예요. 이 예시는 한글 맞춤법의 상세 해설 규정의 공식 문서에 있는 예시니까 얘네까지도 나올 수 있거든요. 자, 꾀다, 외다, 죄다, 쬐다, 되뇌다. 어떤 되뇌다 알죠? 되뇌이다가 아니라 되뇌다가 맞는 거야. 다시 생각하는 거. 사례다. 높은 사람에게 어떤 말씀을 드리는 거. 선배다. 내가 어떤 높은 분에게 뭔가 보여드리는 거. 아뢰다도 마찬가지로 사례다와 비슷하게 어떤 말씀을 드리는 거. 윗사람에게 어떤 말씀을 드리는 걸 아뢰다라고 하죠. 앳되다. 어려 보이는 거. 참되다. 진실돼 보이는 거. 얘네들도 모두 다 마찬가지다. 무슨 말이죠? 본말과 줄임말 다 인정을 한다는 얘기야. 얘네가 어나 또 과거시대 어과 결합을 하면 꾀다, 쬐다, 되뇌다. 근데 되뇌이다가 아니다. 되뇌다야. 설했다. 이게 다 맞는 케이스입니다. 오케이예요. 처럼 줄여서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화면을 정지한 상태에서 노트에 적어보세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부침 2의 예시. 이제 부침 2 아까 요거였잖아요. 부침 2 요것의 예시 몇 가지를 문장 예시로 좀 보여드릴게요. 자, 되다의 문장 예시 한번 구경해 봅시다. 모든 게 생각대로 되어 간다. 자, 되어로 풀었을 때 말 되죠? 그러니까 요것도 맞고 요것도 돼요. 여기는 되가 틀린 말이죠.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다. 자, 이렇게 이때도 돼지할 때 돼야. 왠지 알아?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반갑다. 말 되죠? 그러니까 돼지할 때 돼야. 어느덧 가을이 되었다 말 되네요. 이때도 이거야. 이때도 됐다라고 쓰면 안 돼요. 됐죠? 자, 되다 보자. 오랜만에 선생님을 뵈서 기뻤다. 이때도 뵈서가 맞는지 헷갈리죠? 풀어봐. 풀었을 때 배워서 말 되죠? 그때는 이렇게 쓰셔야 돼요. 알겠죠? 그럼 내일 함께 선생님을 뵈요. 자, 이때도 배가 맞는지 헷갈려? 배워요. 풀었을 때 말 되네? 이때도 배워야. 어제 부모님을 뵀다. 자, 어제 부모님을 뵀다도 이렇게 쓰지 마시라는 거죠. 이렇게 쓰지 말라고요. 뵈었다. 자, 요것도 맞고 그러면 이게 맞는 거죠? 자, 요 예시도 한번 문장으로 스스로 써보십시오. 자, 제 35항 일단 마무리했고요. 자, 그 다음에 37항, 38항까지 하고 이 영상 마무리할게요. 37항 들어가 봅시다. 37항, 38항 모두 다 줄임말에 대한 예시고요. 아, 여, 오, 우, 으
자, 여만 빼고 나머지는 다 단모음이네. 이렇게 끝난 용언의 억 안에 이는 뭐죠? 이가 뿅 들어가면 에, 예, 왜, 위, 으로 이렇게 줄어든대요. 이 줄어들 때는 줄어든 대로 적는다. 둘 다 인정한다는 얘기야. 자, 그럼 이는요, 주로 사동전미사, 피동전미사 1학기 때 배웠죠? 사동전미사, 피동전미사. 주로 이제 여기에 계시는 피동전미사가 많긴 한데, 자, 사동전미사는 멀쩡한 어떤 주동을 사동을 만들 때 쓰는 전미사야. 사동은 이 사가 심부름시키다 사자거든요. 이건 시키다의 의미고, 피동은 우리가 폐해를 당한 사람을 피해자라고 하죠. 이건 약간 당하다의 의미야. 자, 이거면은 사동전미사, 피동전미사는 어떤 평범한 주동을 사동으로 만드는 전미사인데, 우리가 배웠듯이 이히, 리기, 우구추 애들 있죠? 우구추. 먹다, 먹이다, 먹게 만드는 거죠. 피다, 피우다, 피도록 만드는 거죠. 돋다, 돋구다, 빛나는 건 스스로 빛나는 건데 비추다. 이런 식으로 사동전미사가 있고요. 이희리구고초, 피동전미사는 이희리기가 있죠. 이희리기. 열다는 내가 열리는 거, 열다인데 저 창문이 바람에 의해 열리다. 그죠? 요렇게 이희리기가 있고, 근데 이희리기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서 좀 문맥에 따라 사동전미사인지 피동전미사인지 이희리기가 있을 때는 좀 구분을 잘 해야 되지만, 지금 선생님이 피동전미사, 사동전미사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요. 이렇게 앞뒤에 여기 요 이가 주로 만약에 이렇게 보다에 이가 들어가, 또 보이다 이렇게 되는 거는 이제 사동전미사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동전미사, 피동전미사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다시 줄임말에 대한 본 조항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이제 요 말이 뭐냐면 되게 쉬운 건데, 봐봐. 그대로 써볼게요. 여, 오, 우, 이렇게 됐어. 이렇게 끝난 억 안에 이라는 거는 여기 초성의 이응은 비어있는 거고, 이 모음 이만 있는 거죠. 이를 다 집어넣어봐. 이를 여기다 다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줄어들 때는 줄어든 대로 적어도 된다는 뜻이야. 쌓이다, 세다. 이 만났죠. 펴이다는 이제 그 종이 같은 게 이제 뭔가 스르륵 펴질 때 펴이다라고 하거든. 줄었을 때 패다. 보이다가 되다. 내가 선생님께 무언가를 보여드렸다라는 거고, 누이다를 뉘다. 아기를 요람에 누이다. 자, 띄다, 쓰이다, 이름이 서류에 쓰이다. 나의 이름 입장에서 쓰임을 당한 거죠. 피동전미사네요. 쓰이다, 쓰이다. 자, 그러면 37항에서 주의점은 뭐냐면, 이것도 본말을 가린 상태에서 준말 한번 손으로 쓰는 것도 중요하고요. 37항에서의 주의사항은 뭐냐면, 지금 보면 알겠지만 줄임말에서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은 그런 단어가 있어. 그래서 그냥 이게 갑자기 빵 나오면 이거 줄임말 이 단어가 표준어가 맞아? 맞춤법으로 맞아? 라고 이렇게 헷갈려. 그래서 더더욱 손으로 써보고 이런 말이 나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말이 있구나, 이게 맞춤법으로 맞구나라는 걸 익숙해져야 돼. 그러니까 암기하라는 얘기야. 암기하라고. 줄어든 형태, 줄어들지 않은 형태 모두 옳은 표기다 라고 또 반복을 해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7항. 어간의 끝모음. 자, 어간이라고 했으니까 얘네들도 다 용언이겠죠? 주로 동사가 나오네요. 주로. 얘네 뒤에 이가 이렇게 만나면 이렇게 줄어드는데, 줄어들 때 이렇게 줄어드는 것도 인정한다는 얘기죠. 까이다. 이가 만나면 애가 되죠. 차이다, 채다, 쏘이다, 쇠다, 모이다, 매다, 꾸이다. 이제 왜 내가 돈을 꾸는 것은, 내가 뭔가 돈을 빌리는 거는 꾸다인데, 상대방 입장에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꾸이다라고 해. 됐어? 그걸 줄였을 때 꾸이다가 뀌다가 되면 줄임말도 인정이야. 길을 트게 만들다. 사동전미사로 보이네요. 자, 트다. 딱 트여 있는 거야. 트이다는 꽉 막혀 있는, 자동차로 꽉 막혀 있는 어떤 길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 트게 만든 거야. 또 이걸 줄였을 때는 이 만나서 티다야. 자, 다시 한번 본말과 이 줄임말 모두 다 표준어로 인정하는 거야. 자, 그리고 추가사항 볼게요. 추가사항. 뭐뭐스럽다라고 끝나는 형용사에 이제 부사를 만드는 이제 이가 만났을 때, 원래는 형용사야. 뭐뭐스럽다. 얘는 형용사야. 근데 부사 파생 전미사 이를 뿅 넣어서 최종으로 이제 부사가 만들어질 때가 있거든. 이때도 줄임말을 자연스럽게 표준어 인정하는 케이스가 있어. 그래서 스럽다가 이가 붙어서 스레가 될 때가 있어. 요거는 스레라는 말도 인정을 하는 거야. 새삼스럽다에 이가 만나. 새삼스럽다는 형용사인데 새삼스럽다에 이가 만나서 새삼스레
새삼스레 무슨 선물을 주고 그래 하면 얘가 이제 부사가 되거든. 요것도 인정하는 거야. 천연스럽다에 이라는 전미사 붙었어. 그래서 천연스레 웃는다. 천연스레 웃는다를 꾸미니까 부사지? 용언을 꾸미니까 요것도 인정하는 거야. 마지막 38항 보자. 38항은 더 간단하네요. 아, 오, 우라는 단모음에 이어, 이번에 이어 두 개 있어. 여기는 이, 여기는 이어. 요게 바로 37, 38항의 차이야. 됐어? 숫자 외울 수 있겠어? 38항은 이어를 줄어들 때는 줄어든 대로 적는다. 근데 38항에서는 기억할 게 뭐가 있어요? 38항은 좀 특이한 게 줄임말이 보통 이렇게 두 개씩, 얘만 제외하고 두 개씩 모두 다 표준어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봤을 때는 좀 이렇게 그냥 언뜻 보면 좀 어려워 보이지만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쉬운 거야. 자, 자, 싸이어. 어떤 뭔가 싸다는 거에 이어가 붙은 거지. 지금 이어가 붙었지. 아라는 것에 이어 붙었지. 그러면 얘네 둘이 만날 수 있고, 앞에 두 글자가 만나서 합쳐질 수가 있고, 이렇게 뒤에 두 개가 만날 수 있지. 앞에 두 개 만날 때 어떻게 되겠어? 아와 이가 만나봐. 세지. 어는 그대로 내려오지. 이렇게 첫 번째 케이스가 있을 거고, 얘네 뒤에 두 명이 만나면, 싸는 그대로 내비두고, 이어 빨리 해봐. 이어 하면 여가 되죠. 예, 싸는 그대로 두고 뒤에 두 개 합쳐서 여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줄어들 수도 있고 이렇게 줄어들 수 있는데 둘 다 표준어 인정한다 이런 얘기야. 알겠지? 손으로 써봐야 돼. 자, 본말 싸이어, 세어. 보이어도 앞에 만나면 배어지, 뒤에 만나면 여지. 그러니까 뒤에 거는 다 통일이야, 얘들아. 싸, 보, 소, 누가 그대로 가고 여여여여여 해서 이어가 줄어든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죠. 쓰여, 스트여 하면은 이어 해서 뒤에는 다 여가 된 거야. 그죠? 앞에 거는 자, 보이, 배, 소이, 쇠, 누이, 뉘. 그죠? 그런데 대신 조심해야 되는 게, 조심할 게 뭐겠어. 누이어를 줄어들 때 여기도 이미 줄어들었는데 뒤에도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와, 이거 함정이네. 이거 함정이네, 얘들아. 무슨 말이냐면 아까 이 싸이어 다시 예를 들어볼게. 앞에 두 개 만나서 이렇게 만나면 어는 그대로 내려와야 되죠. 싸이어 뒤에 이어가 만나서 이미 한 번 줄어들면 싸라는 어가는 그대로 내려와야 되죠. 근데 뭐는 안 될까요? 이미 싸이 해서 한 번 줄어들었는데 뒤에도 이어로 줄어들어서 이렇게 얘도 줄어들고 중복되면 안 되겠죠. 그거 조심해야겠네. 조심해야 돼. 알겠죠? 그래서 앞에 걸 살릴 거면 뒤에 여만 줄이면 되는 거고, 뒤에 어를 그대로 살릴 거면 앞에 게 줄어들어야 된다는 거죠. 자, 알겠죠? 쓰이어도 시어를 하거나 쓰여, 트이어도 트어를 하거나 트여를 하거나. 선생님, 여기는 트이어는 왜 띄어쓰기 할 때 이 띄어만 살아있고 여기는 없습니까? 자, 이거 당연히 너희 궁금할 거고, 여기는 왜 다 복수가 아니라 요 하나만 써있는가에 대한 거, 요것에 대한 설명은 이번 영상에서는 일단 하지 않고 수업 시간에 해드릴게요. 왜냐면 이것에 대한 설명이요, 학교 선생님에 따라 좀 다시 다 다르고요. 또 최근에는 여기 이제 줄임말이 비어있지 않고 얘도 두 개로 인정한다는 그런 학생들의 의견도 있어서 이게 좀 분분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우리 학교 설명에 맞춰서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우선 여기는 트이어에 티어만 있고 우선 여기가 비어있다라는 것까지는 암기해두세요. 오케이. 자, 38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어갑시다. 자, 이 어인데 얘도 이 이라는 것은 얘와 마찬가지로 사동전미사 혹은 피동전미사야. 이일이기 우구추가 있었고 얘는 이일이기 있었는데 그 중에 이가 있어. 얘 어는 연결어미야, 연결어미. 그러니까 마지막을 끝나는 건 종결어미인데 중간에 어떤 뭐뭐 하고 뒤에 뭐가 이어지기 때문에 연결어미야. 자, 얘는 사동피동전미사 연결어미. 얘 두 개가 만나면 여가 되겠죠. 자, 하나의 음절의 글자죠. 하나의 글자로 줄어들 때 다시 한번 그림으로 볼까요? 아, 오, 우, 으가 이어랑 만났다고 쳤을 때 첫 번째 케이스는 얘가 얘랑 만나.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아니면 얘는 그대로 내려가고
이어가 여로 줄어들고, 알겠어? 싸이어가 세여가 되거나 싸이어가 되거나 둘 다 맞다. 하지만 뭐라고 했습니까? 세여, 얘도 둘 다 줄어드는 거, 이 케이스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우리 지금 38항 하고 있어요. 자, 문장 예시들 몇 가지 보면서 눈으로 익숙하게 보면서 이제 영상 마무리할 건데요. 계속 말합니다. 이런 애들이 예시만 눈으로 보고 간 거와 막상 이제 문장의 맥락 속에 가면은 갑자기 되게 낯설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문장 예시들도 손으로 쓰거나 계속 보셔야 돼요. 자, 온 마을이 하얀 눈에 쌓이다, 세다. 둘 다 맞고, 연기가 자욱하게 퍼져서 방 안이 온통 연기로 쎄버렸다. 이 말도 맞아요. 접혀있던 종이가 저절로 스르르 펴이다, 패다. 돛이 바람에 펴이다, 패다. 근데 패다라는 말 정말 우리 낯설죠. 솔직히 이 패다라는 말은 지금은 거의 사어에 가까워요. 있긴 있어서 예시에 들어가 있지만 거의 최근에 솔직히 잘 안 쓰긴 합니다. 환자를 침대에 누이다도 맞고, 줄여서 뉘다도 맞고, 뉘었다도 맞아요. 과거 시제. 나의 이름이 서류에 쓰여있다. 이거 조심하세요. 씨를 쓸 거면 얘는 어를 살려야 되고요. 쓰를 살릴 거면 얘가 여를 줄이는 거죠. 알겠죠? 여기서 얘를 줄이거나 그래서 이게 안 된다는 거 계속 반복해서 말합니다. 오케이. 자, 멀리 저 산이 흐릿하게 보여온다. 보여온다. 벌에 팔을 쏘이어 부었다, 탱탱 부었다, 쐬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얘가 보면은 이거 이제 이렇게 같이 있으면 그런가 보다 한데 이렇게 있을 때는 좀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꼭꼭 눌러서 확인을 해야 돼요. 하다 정 안 되면 그냥 암기하는 게 좋아요. 자, 오케이. 자, 이번 영상은요. 한글 맞춤법 우리 시험범위 35항, 37항, 38, 35, 37, 38 중간에 36도 한번 눈으로 스르르 보세요. 이렇게 우리 시험범위가 이게 띄엄띄엄 있는데 가까이 있어서 중간에 한 항이 빠질 때는 그 중간에 이렇게 한 항이 빠진 건 눈으로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학교 프린트에서 몇 가지 항을 발췌해서 시험범위라고 발표하셨지만 작년 우리 학교 시험지를 보면은요. 시험범위라고 발표되지 않은 항목도 조금씩 나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우리 학원 교재에 이 한글 맞춤법 전체 항목을 맨 앞에 수록을 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자, 어떻게 한다? 시험 범위로 확정된 항목은 100%, 1000% 보셔야 된다. 한 50번 보셔야 된다. 하지만 나머지 시험 범위가 아닌 것도 눈으로 한 2번 정도는 읽어보셔라. 그래야 100점 만점이 나옵니다. 자, 그럼 선생님은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